이번에 공개할 제 작품은 책상과 의자의 조합입니다. 혹시나 소장하고 싶으시다면 제작 의뢰 양식을 댓글과 정보란에 적어 두겠습니다. 이 디자인은 두 개의 상판을 가진 책상에 똑같이 두 개의 앉는 곳을 가진 토끼 의자가 더해지며 완성되는 조합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두 자리를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뒤편 수납장까지 더해지면 총 3곳의 조명과 함께 이렇게 극적인 인상도 만들어내는데요. 하지만 외부에서 보이는 이런 심플함과 장식 없음에 비해 내부 구조는 상당히 복잡한 편입니다. 제 디자인 속 이 어려운 구조는 사실 아주 경력 많은 한옥 목수님의 기술로 완성해낸 것인데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제작 난이도 높은 이 작품을 만드는 기술자가 현장에 나가면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 아시나요? 제가 듣기론 20만 원 중반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기술 없이 받는 일당보다 몇만 원이 많은 수준이고 인테리어 목수 일당에 비하면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옥이란 것이 이제는 문화재나 나이 많은 분들의 취미가 아니라면 거의 찾지 않는 것이 됐으니 인테리어처럼 큰 규모의 분야와 비교하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한옥 목수들의 손과 존재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평가된 기술자들께 제 고급 디자인을 제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기술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300만 원이 넘는 의자와 500만 원이 넘는 책상의 가격을 생각하면 나름의 성공을 거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왜 한국 전통을 그토록 중시하는 건축가인 저와 30년 가까이 한옥을 지어온 목수의 결과물에서 한국 전통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최소한 상판 끝을 처마처럼 올린다거나 다리라도 유려하게 만들었다면 한눈에 한국 전통을 떠올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디자인이야말로 우리 전통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 전통 건축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시각적 특징이나 아름다움을 말하는 스타일링에 있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스타일링적 가치도 정말 훌륭하긴 하지만 이 건축엔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아주 깊은 가치가 한 가지 더 담겨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건축이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과 통합되어 만들어내는 그 새로운 일상이자 삶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는 현대 건축마저도 21세기에 들어서야 어렴풋이 풀어낸 개념일 만큼 의미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소세원과 동락당은 스타일링을 논하기 위해 주변과 떼어놓고 보면 솔직히 그저 그런 디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이 주변 환경과 연결되어 함께 작동할 땐 비교할 수 없이 깊은 가치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그 연결이 다시 일상과 통합될 땐 소세원은 물과 함께 가장 유의적인 삶을 만들어주고 동락당은 가족이 함께 주거하는 사무실이자 학자의 서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깊은 가치를 하루하루 일상에서 당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쉽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에선 그 대단하다는 한옥의 스타일링마저 작아 보인다고 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본다면 우리 전통 건축이 만들고 싶었던 본질은 그 땅과 사람의 가장 어울리는 일상과 풍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디자인에서도 가장 신경 쓴 것은 바로 그 새로운 일상이자 삶의 모습입니다. 이 디자인을 통해 일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린다면 어떤 목수보다 뛰어난 한옥 목수들의 짜임 기술로 연결해낸 작품이 방이나 서재 같은 업무 공간이란 풍경을 98+2의 가치로 완성시켜 내는 것인데 이 조명은 그냥 멋이 아닌 다른 어떤 책상과도 다른 이 구조를 풀어내기 위해 탄생한 오너먼트라 할 수 있고 덕분에 이 조합이 놓일 공간인 98에 이를 더함으로써 풍경을 완성해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3단계에 들어가 이 풍경이 우리의 일상과 통합되었을 때 대체 어떤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준다는 것일까요? 이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두 자리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일상의 중심이자 책상의 존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일과 공부에 있어 이 두 자리는 오늘날 창의력의 핵심인 연결을 만들기 위해 설계된 것인데요.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연결된 두 자리는 자료와 자료 그리고 생각과 생각 사이를 이어 다시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연결의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그런 연결을 만들고 싶다면 왜 책상 위를 구분한 것일까요? 하나의 넓은 책상이 더 낫지 않을까요? 사실 처음엔 아주 큰 책상을 만들기도 했고 물리적인 구분 없이도 이용자 스스로 구분과 연결을 만들 수 있다 생각했지만 현실의 책상과 건축의 공간 이론을 본다면 이는 생각보다 많이 비효율적이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책상은 넓은 공간을 가졌지만 이미 그 책상 위엔 다른 곳엔 둘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게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그 공간마저 컴퓨터로 하는 일을 보조하는 것이 목적인 탓에 다른 종류의 일을 할 때면 컴퓨터나 주변 기기를 치우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번거로움 이상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종이와 책 그리고 아이패드까지 다양한 도구들을 상황에 맞춰 조합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본다면 공간의 크기를 키우는 것만으론 문제의 속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아무리 책상이 넓어져도 우리의 신체나 활동이 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책상의 크기를 늘리거나 개인의 부지런함을 통해서만 해결하려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공간의 크기를 늘리지 않고 공간의 관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해 원목으로 만든 3개의 자석보드를 추가해 2개의 상판과 보드까지 총 3가지 공간 위에서 더욱 입체적인 연결을 만들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설계자인 저의 관점에서 이를 통해 아주 뚜렷하게 변한 2가지 일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자리의 관계를 중심 공간과 보조 공간으로 관계지어 중심 공간엔 아이패드와 커피만을 둔 후 계속해 늘어나는 자료들은 보조 공간을 통해 수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덕분에 복잡해져가는 책상은 옆자리가 담당해주고 중심 공간은 계속해 집중의 자리로서 작동하는 것이죠. 게다가 평소에도 잡동사니가 쌓여가며 어지러짐을 담당하는 책상이란 가구의 역할도 다른 한 자리가 전담해 주니 나머지 한 자리는 언제나 바로 일할 수 있는 깔끔한 자리로 남아있어 주는 것도 작지 않은 장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자리에 크기를 늘리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두 자리를 가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풍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된 일상은 각각의 공간을 아날로그와 디지털처럼 다른 역할을 부여해 서로가 서로를 보조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덕분에 컴퓨터와 종이 그리고 책과 아이패드처럼 다양한 도구를 넘나들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하고 자리의 목적을 바꿔야만 했던 문제가 그저 옆자리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사실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더 번거롭지 않을까란 걱정과 달리 옆자리로 움직이는 것만으로 이렇게 쉽게 문제가 풀린 것이 놀랍기도 하지만 그 끊기지 않는 집중 덕분에 3개의 공간 위에서 생각과 생각의 연결을 만들기도 하며 자료와 자료의 연결을 만들기도 하고 때론 도구들 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생각이란 창작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자료를 둘 수 있는 판이 2개가 아닌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2개라는 건 바로 이런 의미를 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두 일상은 어디까지나 제가 만든 연결일 뿐 보다 더 입체적인 연결과 관계 그리고 삶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두 자리라는 구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책상도 의자도 상판을 공중에 띄운 것이죠. 사실 이렇게 연결을 위해 구분과 관계를 먼저 만든다는 것은 한국 전통에서 찾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한 현대 건축가의 이론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루이스 칸의 공간 개념인 서브드 스페이스와 서번트 스페이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간이란 하나로 모아 크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루이스 칸은 공간을 나누고 그 공간들 간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방의 크기가 같아도 한편에 화장대와 옷장을 두는 것보다 드레스룸이 따로 붙어 있는 것이 보다 풍족한 연결을 만들어주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하지만 이는 루이스 칸이 창조한 개념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 우연이지만 우리 사회 도처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까운 카페만 가도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2개를 붙여 주요 공간과 보조 공간으로 연결지어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듯이 이는 카페를 설계한 사람도 이용한 사람도 모르게 나타나는 사람들 사이 일종의 공동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제가 디자인한 작품 속 공간의 관계는 제가 창조해낸 것이 아닌 우리 전통과 현대 건축 그리고 현대 도시인들이 가진 하나의 공동성의 기반에 이치에 따른 디자인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자리의 연결엔 중요한 연결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일지도 모르는데요. 이 풍경이 우리의 업무인 일과 통합됨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인 가족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한 적 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 시간과 기억은 이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사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 순 없겠지만 가끔이라도 아주 가끔씩이라도 옆자리에 앉아 각자의 일이나 공부를 한다면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자리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기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상을 벗어나야만 특별할 수 있던 가족의 기억이 아닌 일상 그 자체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합엔 아이들의 눈에만 보이는 비밀이자 어른들은 아이처럼 앉아야만 볼 수 있는 곳에 가족 간의 메시지를 숨겨두었습니다. 심지어 의자에도 언젠가 한 번은 보게 될 곳에 메시지를 숨겨두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이 가구라는 도구가 아닌 가족의 일상과 삶이란 의미를 가족에게 전달하는 장소로 설계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의 디자인을 본다면 이 디자인이 가구인지 건축인지 혹은 조경인지를 떠나 수많은 연결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한옥 목수의 짜임 기술도 나무와 나무의 연결이듯이 우리 전통 건축의 가치를 현대 도시와 연결하기도 했고 작품과 작품이 놓일 공간과의 연결을 만들기도 하며 그 속에서 두 자리라는 공간의 연결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일상과 삶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모든 연결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 가족이란 연결이듯이 이 작은 연결들이 근원과 전통 그리고 가족을 잊어가는 도시에 작은 변화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소장하고 싶으시다면 주문은 댓글이나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토끼 의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